내가 이 일을 시작한 지 15년이 넘었지만 가족 간의 배신만큼 마음을 무겁게 하는 사건은 없다. 김수연이라는 여자가 내 사무실 문을 두드렸을 때도 그랬다. 40대 후반의 그녀는 깔끔하게 빗어넘긴 단발머리 사이로 하얀 새치가 드문드문 보였고 검은색 정장 재킷의 어깨선이 미묘하게 처져 있었다. 오랜 직장 생활의 피로가 몸에 밴 듯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걱정이 그녀의 눈과 주름을 더욱 깊게 패이게 만들고 있었다. 탐정님, 저희 어머니가... 그녀는 말을 시작하자마자 목이 메었다. 가방에서 꺼낸 손수건으로 눈가를 살짝 누르는 모습에서 이미 며칠간 울어왔음이 느껴졌다. 내 사무실은 좁고 답답한 공간이지만 이런 순간에는 더욱 숨이 막히는 듯하다. 회색 철제 책상과 삐걱거리는 의자, 벽에 걸린 몇 장의 자격증과 낡은 달력. 그 모든 게 한 가족의 절망을 담기에는 너무 초라했다. 수연은 시골에 혼자 사시는 80세 어머니 얘기를 꺼냈다.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어김없이 드리는 안부 전화가 최근 들어 이상해졌다고 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 기운이 없고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엉뚱한 소리를 하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분명히 보내드린 생활비에 대해 돈이 없다고 하신다는 거였다. 혹시 치매 증상이 시작되신 건 아닐까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수연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다. 그녀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막내 이모 얘기가 나왔을 때 수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59살의 박영숙, 평소 연락도 뜸하던 막내 이모가 최근 어머니 집에 자주 드나든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것이었다. 이모가 어머니 카드를 가져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연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가족을 의심한다는 것, 그것도 노년의 어머니를 이용할 수도 있다는 의심을 품는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그녀의 표정에서 고스란히 읽을 수 있었다. 나는 수연에게 며칠 정도 시간을 달라고 했다. 직접 현장을 확인해 보겠다고 말하자 그녀는 마치 구명주를 잡은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현금 봉투를 내 앞에 놓았다. 제발 부탁드려요. 어머니가 당하고 계시는 건 아닌지. 그 마지막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47년 인생에서 가장 무력한 순간이었을 것이다. 다음날 새벽 나는 박 여사가 사는 작은 마을로 향했다. 도시에서 차로 2시간 거리의 그 마을은 여전히 아침 안개에 휩싸여 있었다. 오래된 기와집들 사이로 좁은 골목길이 미로처럼 이어져 있고 곳곳에서 닭 우는 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박 여사의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었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과 시멘트 벽돌로 지어진 단층 집이었는데 대문 앞에는 고무신 몇 켤레와 플라스틱 화분들이 어수선하게 놓여 있었다. 나는 집 맞은편 언덕 위에 차를 세우고 망원경을 설치했다. 박 여사의 일상을 관찰하기 위해서였다. 오전 8시 30분 박 여사가 집에서 나왔다. 80세의 나이치고는 걸음걸이가 제법 씩씩해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했다. 같은 길을 2번 왔다 갔다 하더니 갑자기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동네 마트로 향했다. 마트에서의 박 여사는 더욱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 라면을 하나 집어들었다가 내려놓고 다시 집어들었다가 또 내려놓았다. 그러더니 같은 라면을 3개나 사서 나왔다. 계산대에서 돈을 낼 때도 한참을 헤맸다. 지갑을 뒤적이면서 돈이 어디 갔지? 라고 중얼거렸다. 마트 사장이 친절하게 도와주는 모습이 보였다. 오전 10시 박 여사가 집으로 돌아간 지 30분 후였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골목 입구에 멈췄다. 차에서 내린 건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녀였다. 남자는 깔끔한 정장의 가죽 가방을 들고 있었고 여자는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선물 상자 같은 것을 들고 있었다. 둘 다 이 시골 마을과는 어울리지 않는 도시적인 차림새였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여자의 목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로 컸다. 과하게 친근한 어조였다. 박 여사는 그들을 반갑게 맞아들였다. 문이 닫힌 후 나는 집 주변을 조심스럽게 돌며 대화 내용을 엿들으려 했다. 어머니, 이거 정말 좋은 거예요. 한 번만 드셔보세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걸 드시면 치매도 예방되고 혈압도 내려가고. 그런데 비싸지 않나요? 박 여사의 목소리는 망설임으로 가득했다. 아니에요. 전혀요. 어머니 같은 분한테는 특별 할인을 해드려요. 원래는 200만 원인데 오늘만 50만 원에. 내 등골이 서늘해지다. 전형적인 고령자 대상 사기의 패턴이었다. 그들이 박 여사의 집에 머문 시간은 약 40분. 나올 때 박 여사가 문 앞까지 배웅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 표정이 묘하게 들떠 있었다. 마치 뭔가 좋은 일이라도 생긴 듯한 모습이었다. 오후 1시 이번에는 박영숙이 나타났다. 김수연이 말한 바로 그 막내 이모였다.
59살의 그녀는 검은색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는데 옷깃이 낡고 소매가 약간 해진 것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다. 이상하게도 재산을 노리는 사람의 표정이라기보다는 뭔가 걱정이 많은 사람의 표정에 가까웠다. 박영숙은 박 여사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주변을 한번 둘러보았다. 마치 누가 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듯한 행동이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약 1시간 후 그녀가 집에서 나올 때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 표정은 만족스럽다기보다는 더욱 걱정스러워 보였다. 나는 박영숙의 뒤를 따랐다. 그녀는 마을 입구의 농협지점으로 향했다. ATM 앞에서 그녀는 카드를 꺼냈다. 박 여사 명의의 카드인 것 같았다. 그녀는 현금을 인출했는데 금액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여러 장의 지폐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적지 않은 돈인 것 같았다. 그런데 이상한 건 박영숙의 표정이었다. 돈을 받아든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이나 만족감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괴로워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마치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사람의 모습이었다. 오후 3시 나는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며 정보를 수집했다. 마을 이장댁을 찾아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다. 요즘 박 여사님 어떠신가요? 아이고, 그분 요즘 좀 이상하세요. 자꾸 같은 말 반복하시고 어제 한 일을 오늘 또 하시고. 혹시 가족분들이 자주 오시나요? 막내 여동생이 요즘 자주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언니분 걱정이 많아 보이시던데. 이장의 말이 의외였다. 박영숙이 박 여사를 걱정한다는 것이었다. 어떤 걱정이요? 글쎄요, 언니가 자꾸 이상한 사람들한테 속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뭔가 비싼 걸 사라고 한다면서. 이상한 사람들이요? 네, 젊은 남녀가 자주 와서 뭔가 권한다고 하더라고요. 건강식품인가 뭔가. 오후 5시 박 여사가 다시 외출했다. 이번에는 동네 노인정으로 향했다. 나는 노인정 근처에서 대기하며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박 여사님이 요즘 어떠세요? 아이고, 많이 이상해지셨어요. 자꾸 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가 좋은 약을 권해줬다면서. 어떤 약이요? 글쎄요, 뭔가 엄청 비싸다고 하시던데. 몇십만 원짜리인가. 그때 박 여사의 휴대폰이 울렸다. 박 여사는 전화를 받으며 노인정 밖으로 나갔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뒤를 따랐다. 네, 그래요. 생각해봤는데 박 여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딸이 보내준 돈이 없어져서. 돈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내셔도 돼요. 전화 저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침에 왔던 그 여자 영업사원의 목소리였다. 정말요? 그럼 일단 받아놓고 나중에. 네, 맞아요. 어머니가 건강해지시는 게 먼저잖아요. 돈은 나중 문제고요. 그 여자의 목소리에는 교묘한 감언이설이 담겨 있었다. 그럼 내일 또 오세요. 네, 내일 계약서 가져갈게요. 그때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전화가 끝난 후 박 여사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쓸쓸하고 불안해 보였다. 80년을 살아온 노인이 생면부지의 사람들에게 속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듯했다. 그날 밤 나는 수집한 정보를 정리했다. 상황이 내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했다. 단순히 막내 이모가 박 여사의 재산을 빼돌리는 사건이 아니었다. 오히려 박 여사는 전문적인 사기 조직의 표적이 된 것 같았다. 그리고 박영숙은 그녀의 행동과 표정을 종합해보면 오히려 박 여사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 같았다. 다음 날 나는 박영숙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다. 그녀가 자주 가는 곳들을 찾아가며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다. 동네 슈퍼 사장의 말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박영숙 씨요? 그분 요즘 참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빚 때문에 힘드시다고 하시면서도 언니분 돌봐드린다고 자주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어떤 빚이요? 글쎄요, 예전에 사업을 하셨는데 그게 안 됐나 봐요. 요즘은 아르바이트도 하시고. 그런데 언니분이 이상한 사람들한테 속고 있다고 걱정하시더라고요. 오후에는 박영숙과 직접 대화를 나눌 기회가 생겼다. 박 여사의 집에서 나오는 그녀를 마을 입구에서 기다렸다가 자연스럽게 접근했다. 실례합니다. 혹시 박영숙 씨이신가요? 그녀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누구세요? 무슨 일이시죠? 저는 이 동네에서 노인복지 상담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고령자 대상 사기가 많다고 해서. 박영숙의 표정이 급변했다. 사기요? 혹시 우리 언니한테 무슨 일이라도? 그녀의 반응이 의외였다. 재산을 노리는 사람이라면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이었다. 댁 언니분이 최근에 좀 이상하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혹시 아시는 게 있나요? 박영숙은 잠시 망설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저도
저도 걱정이에요. 언니가 자꾸 이상한 말을 하시거든요. 어떤 말씀이요? 전화로 누군가와 계속 통화를 하시는데 뭔가 건강식품을 사라고 하나 봐요.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되게 비싸더라고요. 수십만 원씩 하는 걸 자꾸 사려고 하세요. 박영숙의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이 묻어났다. 그래서 제가 언니 통장을 잠시 맡아드린 거예요. 혹시라도 큰 돈을 함부로 쓰실까봐 통장을 맡아드렸다고요? 네, 언니가 워낙 건망증이 심하시고 요즘은 판단력도 많이 떨어지신 것 같아서요. 나는 박영숙의 말을 믿어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과 말투는 진실해 보였다. 그런데 혹시 그 건강식품 파는 사람들 연락처나 아시나요? 박영숙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게 문제예요. 언니가 자꾸 그 사람들 편을 드시거든요. 저보고 방해하지 말라고 하시고. 언제부터 그런 사람들이 찾아왔나요? 한두 달 전부터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건강 상담을 해준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비싼 건강식품을 사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 번에 몇십만 원씩. 박영숙은 말하면서 눈가가 촉촉해졌다. 저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언니를 제대로 돌봐드리지 못하는 게 미안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까지 생기니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그냥 언니가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카들한테는 말하기도 그렇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박영숙은 범인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는 박 여사를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이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언니를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왜 조카들한테 말씀을 안 하세요? 그게 괜히 집안의 재산 때문에 불화만 생길까 봐서요. 조카들도 바쁘게 살고 있는데 괜히 걱정만 끼치고 싶지 않아서. 박영숙의 말에서 그녀의 복잡한 심정이 느껴졌다. 그날 오후 나는 박 여사의 집 주변에서 다시 잠복했다. 오후 4시경 예상했던 대로 그 젊은 남녀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더 큰 상자를 들고 있었다. 그들이 박 여사의 집에 들어간 후 나는 조심스럽게 창문 근처로 다가갔다. 어머니 어떠세요? 지난번에 드린 샘플은 드셔보셨어요? 네, 먹어봤는데 좋더라고요. 그런데요? 딸이 보내준 돈이 없어졌어요. 여동생이 가져갔나? 아, 그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할부로도 해드릴 수 있어요. 할부요? 네, 한 달에 10만 원씩만 내시면 돼요. 그럼 부담 없으시죠? 그런데 제가 돈이 별로 없어서. 어머니 건강이 가장 소중한 거 아니에요? 돈은 벌면 되지만 건강을 잃으면 끝이잖아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전형적인 고령자 대상 사기 수법이었다. 할부라는 명목으로 더 많은 돈을 뜯어내려는 것이었다. 그럼 오늘 계약서에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내일부터 바로 건강식품을 가져다 드릴게요. 도장이요? 그런데 도장을 어디 뒀더라? 찾아보세요, 어머니. 저희가 기다릴게요. 나는 더 이상 지켜보고 있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아직은 개입할 때가 아니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다. 그들이 박 여사의 집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린 후 그들의 차량 번호를 확인했다. 그날 밤 나는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수연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가득했다. 막내 이모는 어떤가요? 막내 이모부는 범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머니를 보호하려고 애쓰고 계세요. 네? 그럼 누가? 전문적인 사기 조직이 어머니를 노리고 있습니다. 고액의 건강식품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수연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럼 이모를 의심한 제가.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머니가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막아야 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내일 그들이 다시 올 예정입니다. 그때 현장을 잡아서 증거를 확보하겠습니다. 그 전에 막내 이모분과 상의해서 어머니를 안전한 곳으로 모시는 게 좋겠어요. 다음날 아침 나는 박영숙과 만났다. 상황을 설명하자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지다. 그럼 정말로 언니가 사기를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모님이 지금까지 어머니를 지켜주신 덕분에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어요. 박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는 조카들이 저를 의심할까봐 무서워서 혼자 감당하려고 했어요. 이제는 가족들과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오후 2시 사기 조직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계약서와 도장을 준비해왔다. 나는 집 주변에 숨어서 그들의 대화를 녹음했다. 그들이 박 여사에게 허위 설명을 하며 계약을 유도하는 모든 과정을 기록했다. 어머니, 이 계약서에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정말 좋은 건가요? 당연하죠. 이걸 드시면 치매도 예방되고 혈압도 내려가고 당뇨도 좋아져요. 그런데 너무 비싼 것 같은데. 비싸긴요.
건강을 위한 투자예요. 어머니 같은 분한테는 특별 할인까지 해드리는 거라고요. 그때였다. 박영숙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 언니 뭐 하세요? 아, 영숙아. 이분들이 좋은 약을 가져다 주셨어. 무슨 약이요? 박영숙은 계약서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다. 200만 원짜리 건강식품이요? 아가씨 방해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스스로 결정하신 거예요. 남자 영업사원이 짜증을 냈다. 방해요? 우리 언니가 치매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런 비싼 걸 팔려고 하는 거예요? 치매라니요? 어머니 멀쩡하시잖아요. 멀쩡하다고요? 언니, 이분들이 누구신지 기억나세요? 박 여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다. 이분들이 누구였지? 바로 그때 나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모두 그대로 계시죠. 내가 탐정임을 밝히자 그 남녀는 당황했다.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정당한 영업활동하고 있는데. 정당한 영업활동이라고요? 인지능력이 저하된 고령자에게 허위가장 광고로 고액 상품을 판매하는 게 정당하다고요? 나는 녹음기를 꺼내며 말했다. 방금 전 대화 내용이 다 녹음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좋은 제품이라면 왜 효능에 대해 허위 설명을 했죠? 치매 예방, 혈압 조절, 당뇨 완치. 이런 건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내용 아닌가요? 남자 영업사원이 가방을 들고 일어났다. 우리 그냥 갈게요. 어머니도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으니. 잠깐만요. 나는 그들을 막았다. 이미 다른 어르신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판매하셨죠? 피해 신고가 여러 건 들어와 있어요. 사실 아직 다른 피해 사례를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 말해본 것이었다. 과연 여자 영업사원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럼 계약서는 왜 가져왔죠? 그리고 어머니께 도장을 받으려 했던 건 뭔가요? 박영숙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 언니가 몇십만 원이 어떤 돈인지 모르시는 줄 알고. 박 여사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이분들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욱 아팠다. 순수한 노인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어머니, 이분들은 어머니를 속이려고 한 사람들이에요. 박영숙이 박 여사의 손을 잡으며 설명했다. 언니 기억나세요? 제가 계속 말했잖아요. 이상한 사람들 조심하라고. 아, 그랬구나. 영숙아, 고마워. 박 여사가 박영숙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박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동안 혼자 감당해왔던 무게가 얼마나 컸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 사기 조직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그들이 쉽게 포기할 리 없었다. 나는 박영숙에게 당분간 박 여사 곁에 머물러 달라고 부탁했다. 그날 저녁 수연이 급히 내려왔다. 47년 인생에서 가장 빨리 달려온 길이었을 것이다. 어머니와 막내 이모를 번갈아 바라보며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이모 죄송해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이모를 의심했어요. 박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수연아. 나도 이해해. 이상하게 보였을 거야. 그런데 왜 저한테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괜히 집안에 불화만 생길까 봐서. 그리고 내가 바쁘게 사는데 걱정만 끼치고 싶지 않았어. 박영숙의 말에서 그녀가 얼마나 많은 것을 혼자 감당해왔는지 알 수 있었다. 수연은 어머니를 바라봤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지, 괜찮어. 수연이가 와서 좋네. 박 여사는 여전히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는 듯 했지만 가족들이 모여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심하는 모습이었다. 그날 밤 늦게 나는 세 사람이 함께 앉아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오랫동안 서로를 오해하고 있었던 가족이 진실을 알고 난 후 화해하는 장면이었다. 박영숙은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과 박 여사를 지키려고 했던 이유를 설명했다. 언니가 자꾸 이상한 전화를 받으시길래 처음에는 단순한 텔레마케팅인 줄 알았어. 그런데 점점 심해지더라고. 몇십만 원짜리 건강식품을 사라고 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하고. 박영숙의 목소리에는 그동안의 걱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래서 언니 통장을 맡아둔 거야. 혹시라도 큰 돈을 쓰실까봐. 그런데 수연이한테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괜히 언니가 치매라는 걸 알게 되면 충격받을까 봐서. 수연은 고개를 숙였다. 제가 너무 바빠서 어머니께 신경을 못 썼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아니야, 수연아. 내 잘못이 아니야.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일이 너무 많다고. 다음날 더 큰 문제가 발생했다. 그 사기 조직이 포기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박 여사에게 접근하려 했던 것이다. 이번에는 전화로 협박에 가까운 말을 했다. 어머니, 어제 계약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미 상품을 준비해 놓았거든요. 취소하시려면 위약금을 내셔야 해요. 위약금이요? 그런데 저는 계약을 안 했는데. 아니에요. 어머니가 구두로 약속하셨잖아요. 녹음도 되어 있고요. 박 여사는 전화를 받고 크게 당황했다. 수연아, 어떻게 해야 해? 그 사람들이 돈을 내라고 해.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계약은 무효예요. 하지만 박 여사의 인지 능력으로는 이런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녀는 계속해서 내가 뭔가 잘못했나? 라며 자책했다. 보고 있기 안타까웠다. 나는 즉시 그들의 전화번호를 역추적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그들은 이 지역에서만 활동하는 소규모 조직이 아니었다. 전국적으로 조직적인 사기를 벌이는 큰 규모의 범죄 집단이었다. 고령자만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사기 조직이었던 것이다.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이 이미 이 지역의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이었다. 인근 마을의 70대 할머니는 이미 100만원가량의 피해를 당했고 다른 할아버지는 200만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구입한 상태였다. 나는 수연과 박영숙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조직적인 범죄예요. 경찰에 신고해서 본격적으로 수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언니가 이런 일로 경찰서에 가면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요? 박영숙의 걱정이 이해됐다. 박 여사의 상태로는 수사 과정이 큰 부담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신고하고 필요한 증거들을 정리해서 넘기겠습니다. 어머니께는 최대한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어요. 그날 오후 나는 경찰서에 신고했다. 담당 형사는 이미 비슷한 사건들이 여러 건 접수되었다고 했다. 요즘 이런 고령자 대상 사기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피해자들이 워낙 고령이다 보니 수사에 어려움이 많아서 제가 현장에서 녹음한 자료와 그들의 차량 번호, 연락처 등을 모두 정리해서 드릴게요. 그러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며칠 후 경찰 수사 결과 그 조직의 전모가 드러났다. 그들은 전국 각지의 고령자 명단을 확보해서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먼저 전화로 건강 상담을 해준다며 신뢰를 쌓고 그 다음에 직접 방문해서 고액의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수법이었다. 더 악랄한 것은 고령자의 인지능력 저하를 이용해서 같은 사람에게 여러 번 판매를 시도한다는 점이었다. 박 여사 같은 경우도 이미 세 번째 접촉이었다고 했다. 다행히 박영숙이 중간에 막아서 큰 피해는 없었지만 만약 그녀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수백만 원의 피해를 당할 뻔했다. 결국 그 조직의 주요 멤버들이 모두 검거됐다. 전국에서 수십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대규모 사기 조직이었다. 박 여사의 사건은 그들을 잡는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수연은 어머니를 도시로 모셔오기로 결정했다. 이제는 제가 직접 돌봐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그게 좋겠다. 혼자 계시기에는. 박영숙도 동의했다. 하지만 박 여사는 살던 곳을 떠나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내가 70년을 산 곳인데 엄마, 저희가 더 자주 뵐 수 있잖아요. 그리고 병원도 가까이 있고. 결국 타협점을 찾았다. 박 여사는 일주일은 시골집에서 일주일은 수연이 사는 도시에서 지내기로 했다. 그리고 박영숙도 정기적으로 박 여사를 돌보는 일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모 정말 고마워요. 수연이 박영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모가 아니었다면 괜찮아, 수연아.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박영숙의 경제적 어려움도 가족들이 함께 해결하기로 했다. 이모 혼자 고생하실 필요 없어요.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수연아. 그런데 부담 갖지는 마. 나도 이제 좀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볼게.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나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다. 가족 간의 불신이 얼마나 쉽게 생기는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때로 오해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박영숙은 박 여사를 진심으로 보호하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의심받아야 했다. 하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났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가족들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다. 수연은 어머니의 상태를 정확히 알게 됐고 앞으로 어떻게 돌봐드려야 할지 계획을 세웠다. 박영숙은 더 이상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할 필요가 없어졌다. 박 여사도 가족들의 관심과 보살핌 속에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인지능력 저하는 계속 진행됐지만 적절한 치료와 가족들의 사랑으로 일상생활에는 큰 무리가 없었다. 몇 달 후 나는 그들 가족을 다시 만날 기회가 있었다. 박 여사는 예전보다 훨씬 밝은 모습이었다. 수연과 박영숙은 서로를 의지하며 박 여사를 돌보고 있었다. 탐정님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수연의 말에 박영숙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그냥 진실을 밝혀낸 것뿐이에요. 진짜 영웅은 박영숙 씨예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족을 지키려고 애쓰셨잖아요.
그날 오후 나는 그들이 함께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박 여사는 가끔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기억을 못하기도 했지만 가족들은 인내심을 갖고 대해줬다. 박영숙은 더 이상 혼자 감당해야 할 무게에 짓눌려 있지 않았다. 수연은 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그동안 못다한 효도를 하려 애썼다. 이 사건은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줬다. 때로는 사랑이 의심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가장 중요한 건 가족 간의 소통이었다. 만약 박영숙이 처음부터 수연에게 상황을 설명했다면 이런 오해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마음, 그리고 괜한 불화만 일으킬까봐 하는 걱정까지. 모든 게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결국 이 사건은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사기 조직은 처벌받았고 박 여사는 가족들의 보살핌을 받게 됐으며 박영숙은 더 이상 혼자 고생하지 않게 됐다. 그리고 수연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다. 노년의 일상은 다시 평온을 찾았다. 비록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지만 가족들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박 여사는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모두가 깨달은 것이다. 내가 담당한 수많은 사건 중에서도 이 사건은 특별히 기억에 남는다. 단순한 범죄 수사를 넘어서 한 가족의 화해를 이끌어낸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준 사건이었다. 지금도 가끔 그들에게서 안부 인사가 온다. 박 여사는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고 수연과 박영숙은 서로를 의지하며 어머니를 돌보고 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이 일을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단순히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내가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다.